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으로 복귀했고요. 이란도 차기 지도자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사태들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면서 지켜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다. 예. 한 번도 저희가 이제 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이란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란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인 건물들도 많이 공격을 했죠. 전방위적으로 뭐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까타르 공격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었지만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은 당시에 못 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었죠. 예상은 했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실패하면 나는 군사력을 쓴다. 그때 네.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들 좀 했었잖아요. 예, 불만족. 그러니까 협상이 이란의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전쟁을 싫어하지만 어떤 때는 꼭 전쟁, 즉 무력을 써야 할 때가 있다라고 암시를 다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작년에 이미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대규모로 전쟁이 일어날 줄은 좀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죠. 그럼 그 당시에 미국 트럼프 측에서 진정 원했던 건 뭡니까? 이란이 완전히 핵시설 관련해서 다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길 바랐던 그렇죠. 걸까요? 이란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기를 예. 고대를 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창이 유일한 창이 탄도미사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강력히 반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예. 나중에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미국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너무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이란 측에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어려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타협점이 없게 되고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조금 전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이란 작전의 1차 목표 정도는 완료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있을까요? 1차 목표요. 예. 아직 저는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전체적인 일정은 한 달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4주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4주인데 아직 한 주도 안 지났습니다. 이제 개전이고요. 4주를 꽉 채울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4주 동안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거나 돌파구가 생겨서 특히 이란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 이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는 것, 또 지도부 48명 제거했다는 그런 성과를 계속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노렸었던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한 큰 성공이죠. 예. 네, 사실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결단을 내린 것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이란이 최고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시아파 사람들이 가장 또 우러러 보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웬만한 결단력이 아니고서는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예. 네,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 회의장에 있었던 이란의 군 그다음에 안보 고위 관련 40명이 지금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차 사망자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작전을 감행을 했고 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이제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4주를 꽉 채울지 이 4주 과정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일단 4주라고 목표를 잡은 건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할 타겟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개. 그 역할 분담을 하겠죠. 미국은 어느 걸 중심으로 때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은 혁명수비대 건물이나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때린다. 예. 이스라엘은 암살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중심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한 목표 리스트를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공격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까지
안 되면 3번까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이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죠. 이미 초반 반격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를 계속 공격하니까 걸프 국가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랍에미레이트도 대사관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걸프 국가를 괴롭히면 안 그래도 이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프 국가는 더 이란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무력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란에 대한 반감은 걸프 국가, 중동 지역의 특히 순위 국가들의 반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양측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다음에 이란이 주고받는 티포텟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4주보다 훨씬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고 혹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4주가 거의 마지노선이지 않냐. 그래요. 네. 예. 뭐 짧아질 가능성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미국의 잡지 아틀란틱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시면 예.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이 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한테 컨택을 해왔다. 연락을 해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왔다. 연락을 받았다. 나는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미 만들어졌죠. 3인 체제라고 그래서 임시 지금 지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알리란이지 않습니까? 실세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아랍지, 즉 이란 내무장관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에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조금 양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시간이 맞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봐서 나를 만족시키면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대화에 대한 결과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된다면 4주까지 가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중간쯤 시점에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뭐 미군의 추가 피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유가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 정치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부담되죠. 지금 유가도 많이 올랐죠. 이미 미군의 사망자 3명, 그다음에 부상자 5명, 예, 중상자.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통령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전쟁은 어차피 우리 피해가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다. 감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미국 내 여론이 전쟁을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고 자기의 지지층, 마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이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찾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는 않았고 그 공격을 하기 전까지도 미국 내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하면 사실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난 며칠 동안에는 미국 국민의 여론들은 어떻게 좀 변하고 지금도 있나요? 안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도 보시면 거의 뭐 지지도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사람들은 뭐 4분의 1도 안 될 걸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걸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또 스타일은 여론에 그렇게 또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미군들의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면 생각을 또 따로 하겠죠. 네. 예, 지금도 저희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미국의 이란 공습 지지 여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한다면 뭐 중간 선거 얘기도 나오고 네. 연방 대법원의 얼마 전 판단 얘기도 나오고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좀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왜 트럼프 공격을 했을까? 예, 왜 이렇게 안 공격을 좋은 하고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예, 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긴 합니다. 여론도 안 좋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뭐 관세 또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예. 여론도 전쟁에 대한 여론도 안 좋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나마 중간 선거에서 조금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쟁을 했는가? 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 6월에도 왜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굳이 미국이 비투기를 띄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도와줬을까요? 그것도 사실 다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월 달에 이란 반전부 시위가 심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게 또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자, 그런 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핵협상과 관련해서 이란이 아무리 군사적인 압박을 해도 이란이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군사력을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또 일종의 자존심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최대한 전쟁을 자기들이 원하는 기한만큼 끌어가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됐어. 네, 갑자기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한 시간이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타임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소한 한 10일, 길게는 한 보름 정도는 계속 전쟁을 해야 이스라엘이 준비한 그 타겟, 목표물을 한 번씩은 다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어갈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 지금 이란이 접촉을 해온 협상, 이거 다 시간 벌기용이니까 협상하지 마시고 계획한 한 달을 다 태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이란을 좀 치고 싶은 입장이고 이란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미국과의 계속 이 연대를 강화해서 더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아까 전에 또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거 누구 어떻게 됩니까? 자, 차기 지도부는 사실 지금 실세는 우리가 그 이란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뭐 실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 하미네이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모자다바 하미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미네이는 아들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문제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계승을 시키냐? 우리가 혁명을 한 것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건데 최고 지도자 자리를 아들에게 또 물려주는 것은 이거는 왕정하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해서 국내의 반발이 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1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손자가 있습니다. 하산 호메이니가 있고요. 최고 지도자 후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헌법소위원회 그 다음에 전문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아주 이슬람 법학자가 있습니다. 알리 레즈 아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 지도자의 손자나 최고 지도자의 아들보다는 전혀 다른 인물이 지금 오히려 더 유력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 정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강경파가 되는 조금 강경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조금 온건한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일지 거기에 따라서 또 국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겠죠. 이란도 사실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안 좋죠.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네. 그럼 그 시위대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 관련 그 인물인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직 조사된 바가 없는 겁니까? 반정부 시위대는요. 사실 이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하는 이 이란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세속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일반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 법학자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는 이슬람 법학자가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대는 다 반대하는 거죠. 이란 최고 지도자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종의 시민 봉기를 좀 독려하는 듯한 지금 이 순간 나라 되찾으라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또 자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정부 시위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니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미국이 이 정권을 어떻게 좀 최대로 약화시키면 우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이 정권을 뒤집겠다.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란 반정부 시대의 목적이고 메시지였거든요. 거기에 화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내가 혁명 수비대나 그다음에 진압을 했던 바시지 민병대를 이번 기회에 무력화시킬 테니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권을 장악하고 이 지금 초강경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 나와서 정권을 장악을 해야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력을 통해서 진압을 한다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또 글로 가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네, 헤즈볼라. 네, 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죠. 네. 헤즈볼라가 하메네이에 대한 보복 개시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좀 맞불 교전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보복 개시했고요. 제가 본 뉴스는 이미 로켓을 3발을 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예고를 했고 예. 사실 헤즈볼라는 어제까지는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얘기가 없었고요. 그러나 전쟁 전에 헤즈볼라가 이미 예고한 게 있습니다. 경고한 게 있어요. 뭐죠?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알리 카메네이를 암살한다면 예. 우리는 이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말을 그대로 지킨 거죠 지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양측이 다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 헤즈볼라가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기간 시설을 다 공격할 것이다. 철도, 항만, 공항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마스, 후티 뭐 이런 친이란 무장 세력의 뭐 중동 가능성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직 후티는 뭐 없었습니다만 또 헤즈볼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헤즈볼라 같은 시아파 무장 정파 통해서 일종의 대리전으로까지 확산될 그렇죠. 가능성도 역시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전쟁 전에 이란은 계속해서 헤즈볼라에 요구를 했어요. 예. 도와달라. 왜냐하면 작년에는 헤즈볼라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12일 전쟁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이란이 헤즈볼라를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도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일단 사실상 봉쇄를 하고 보복을 하겠다. 이 보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도 사실 전면전하면 이란이 질 거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생각 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력을 통해서 예. 걸프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걸프 국가 빨리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해라. 그 작전이거든요. 당신들의 지금 자산이 우리가 공격을 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예. 아바스 아랍지 외무장관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에 말려들었고 우리는 자유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신들의 지금 땅에 있는 자산, 건물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전술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 전쟁을 끝내달라는 메시지죠.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에서는 이란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압박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네. 그런 압박 정도에 휘둘리는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럼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네. 어떤 것들이 좀 충족돼야 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전쟁만 해서 아무런 자기의 목적을 얻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 정권에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레짐 체인지가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의 이 공격 계획을 잡은 이유도 바로 레짐 체인지란 말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핵협상 관련해서 아주 이란이 엄청난 양보를 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아직 방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란에 있는 새 지도부가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만약 그게 충족이 안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계획해놓은 전쟁 계획에 따라서 쭉 끝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 막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유가는 뛸 것이고 물가도 오를 것이고 우리 식탁과 우리 지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힘들죠. 우리 정부 지금 산업부랑 외교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를 한다고 이란이 선언을 했고요. 그러나 모든 배가 다 못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배라든지 일부 배는 조금씩 천천히 보내주긴 하는데 뭐 사실상 이란이 한 4척의 유조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최악의 상황의 매뉴얼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계속 추구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일광 서광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